안녕하세요. 정혜래 가업승계 소장 정선입니다. 오늘은 2023년 세법 개정안 내용 중에서요. 우리 법인 대표님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내용 좀 정리를 했습니다. 특히 이익소가 관련해서 2020년도에 개정 세법이 나왔었고요.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한 내용이 있는데 이게 이번 확정안에서 조금 변동이 됐어요. 그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정혜래 가업승계 CEO를 위한 절세 전략 세미나 2월 14일, 이번 달에는 2월 14일 날 진행을 하고요.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영상 하단에 세미나 신청 링크를 클릭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혹시 대표님들 예전에, 그러니까 2023년 1월 1일 이전에 본 세법 개정안 영상은 대부분 확정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반드시 확정안을 체크하셔서 바뀐 내용으로 기억을 해 주셔야 손해가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익소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세법 개정안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등을 양도할 때 필요경비 계산 특례라는 이 소득세법이 신설이 됐었어요. 특례. 자, 개정 이유는요. 배우자 증여를 통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배우자 증여를 통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법이 신설이 됐었냐면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일로부터 소급해서 1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를 받은 주식이라면 그 주식의 취득가는 당초의 취득가액으로 의제하겠다. 좀 용어가 어렵죠. 자, 예를 들어서 대표님이 설립할 때 1만 원짜리 주식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주식을 배우자님한테 증여를 해줬어요. 근데 10년이 지나니까 회사가 커져서 이 주식이 한 주당 10만 원이 된 거죠. 증여를 해줬는데 이 주식을 받은 사모님이 이 주식을 양도를 했어요. 보통의 이제 이익소각 같은 경우 소각 목적의 자사주를 하게 되면 법인에 먼저 양도를 하거든요. 양도를 할 때 증여받은 날로부터 이게 1년 이내에 양도를 하면 양도세 계산을 할 때 기존에는 10만 원, 이게 이제 양도 가격이에요. 그리고 필요경비 계산할 때 내가 취득가가 필요경비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취득가는 증여받은 10만 원입니다. 그쵸? 취득을 했으니까. 그래서 0원이에요. 이익이. 그렇기 때문에 세금이 없었죠. 그런데 이 개정 세법에서는 증여받은 지 1년 안에 양도를 하게 되면 취득가가 이 증여받은 10만 원이 아니라 증여해준 사람이 예전에 취득한 이 1만 원으로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이 아니라 1만 원으로 계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액이 0원이 아니라 9만 원이 되겠죠. 이게 2020년도 세법 개정안에 나왔던 내용이고 이 당시에 언제부터 적용을 한다 그랬냐면 2023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증여를 많이들 서두르셨었죠. 그런데 요번 그 세법 개정이 된 확정안에서 요 부분이 조금 변동이 됐습니다. 단순히 이제 주식뿐만 아니라 주식, 채권, 투자계약, 증권, 소득금액 등 필요경비를 계산을 할 때는 똑같이 양도 당시 증여받은 지 1년 미만의 건에 대해서는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는
그 필요경비를 계산을 할 때 배우자의 취득 당시 가격을 하겠다는 거예요. 앞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좀 범위가 더 넓어졌죠. 그런데 중요한 게 이 시행 시기가 앞에서 본 23년 1월 1일이 아니라요. 25년 1월 1일로 결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2025년 1월 1일 이전까지는 내가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 1년이 안 돼도 취득가, 즉 필요경비는 증여받은 가격을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모든 일련의 행위들이 실질 행위여야 한다는 거고요. 단순하게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형식적인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양도세 2월과세 제가 앞부분에서 주식에 대해서는 이제 2025년까지 유예가 됐다고 2025년 1월 1일 이전까지는 유예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증여 후 1년 안에 팔아도 취득가는 증여받은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증여받아서 바로 매각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실질이기만 한다면 차익이 없어서 세금도 없겠죠. 그런데 부동산이나 회원권 이런 자산들은요. 오히려 늘었습니다.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가 됐어요. 다시 말해서 배우자 직계비속 보통은 이제 뭐 자녀가 내겠죠. 자, 내가 1억 주고 아파트를 샀는데 이게 10억이 됐어요. 계산하기 쉽게 제가 6억이라고 할게요. 6억이 돼서 이거를 배우자한테 증여를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7년째 돼서 배우자가 팔았어요. 그런데 6억에 팔았어요. 그럼 세금이 하나도 없겠죠. 양도차익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7년째 팔면 어떻게 돼요? 6억에 팔았으면 이 취득가가 6억이 아니라 1억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5억에 대해서 양도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주식은 어쨌든 간에 뭐 25년에 바뀐다 하더라도 1년만 넘기면 취득가를 증여받은 금액으로 인정을 해주겠다고 지금 세법이 확정이 됐는데 부동산이나 이런 회원권 같은 경우는 10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활용하기는. 그래서 작년 말에 그렇게 증여를 많이 해줬죠. 저도 영상에서 그 부분 다룬 적이 있고요. 그래서 대표님들이 이제는 이제 자녀들에게 또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는 10년 이내에 매각을 하는 것은 취득가 적용이 달라진다. 10년 이내에 매각을 하게 되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한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이제 상속공제 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증여세 과세 특례 한도 확대입니다. 기존의 증여 특례는 최고가 100억이었어요. 증여 특례 한도가 얘가 600억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500억이나 늘어났어요. 최고입니다. 최고일 때. 자, 그리고 기본공제가 확대가 됐습니다. 5억에서 10억으로. 그리고 사후관리가 7년에서 5년으로. 대표이사 취임은 짧아졌어요. 전에는 좀 시간이 있었는데 5년이라고 지금은 3년으로 오히려 조금 줄었습니다. 자, 증여특례는 정말 유리하게 바뀐 것 같아요. 기존의 100억에서 500억 한도도 굉장히 커졌고요. 또 유지기간도 짧아졌고요. 해볼만 하다. 단 지난 시간에 제가 상속공제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사업용 자산만 증여특례 대상이다 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대부분 회사들이
우리 회사는 다 사업용 자산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증여특례 하다 보면 최고 50%가 사업용 자산이 아닌 회사들도 있었고요. 뭐 20, 30%는 대부분 그렇고요. 대표님들은 사업용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과세당국에서 인정하는 사업용 자산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또 심도 있게 따로 한번 다뤄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제가 지금 제 가업승계 시리즈를 좀 할 건데 자회사를 활용한 가업승계 부분 할 때 좀 다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증여특례가 뭐 사후관리나 그리고 한도도 너무 작았고 그닥 많이 활용도를 안 하셨어요. 근데 이 정도면 특히 이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회사들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활용을 하실 때 사업용 자산 주의사항은 다음 시간에 제가 꼼꼼하게 좀 체크해서 영상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표님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세법 개정안 확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뒷부분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21년도에 판례가 나온 게 있는데요. 가업상속 공제나 증여특례를 할 때 올해 바뀐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 지분이 40%거든요. 그런데 가업은 당연히 10년 이상 영위하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10년 이상 영위, 그리고 40% 이상 지분을 보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40% 이상 지분이 모두 다 10년을 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 그게 좀 최근 판례에서 반영이 된 내용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증자를 하는 회사들이 좀 과거에 문제가 됐었어요. 40%는 맞는데 이 중에 10%는 증자한 주식인 회사들. 이게 이제 증여특례나 가업상속 공제할 때 증자한 것만큼은 해당이 안 된다는 게 국세청의 입장이었고요. 과세당국의 입장이었고, 자, 대법원에서는 그렇지 않다. 모든 주식이 반드시 10년을 영유해야지만 가업상속 공제나 증여특례 요건이 될 수는 없다라는 입장이었어요. 자, 다음은 연금계좌 세제 혜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 납입액 상향된 거는 제가 보기엔 대표님들한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이 대표님들에게 크게 의미가 있습니다. 저 역시 기업을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급여를 받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30, 40%, 40% 보통 구간이니까 세금을 낸단 말이에요. 5억을 소득을 받아서 40% 세금을 내면 1억 2천 세금을 내겠죠. 그럼 저는 실제로는 실효소득은 3억 8천이 되겠죠. 그럼 이 돈을 노후를 위해 제가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노후를 위해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자, 이 돈에 대해서 수익이 발생을 하면, 이 돈을 현금으로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어딘가 투자를 해서 수익이 발생을 하면 그것은 또한 종합과세, 대부분은 종합과세가 되죠. 자, 그런데 대표님이 법인에서 퇴직금으로 적립을 했을 때는, 퇴직금으로 적립을 했을 때는 법인은 그 퇴직금으로 적립해주는 돈만큼 비용으로 인정을 받으니까 법인세가 절감이 되고요. 나중에 대표님이
그 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하신다면 퇴직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그런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대요. 15%로. 지금 내가 법인에서 돈을 갖고 올 때는 40%, 50%의 세금을 내고 갖고 와야 되는데 이거를 퇴직금으로 활용하신다면은 나중에 퇴직금 받을 때 15%만 내고 개인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대표님들이 사업이 잘 될 때는 여유가 있으시다가 사업이 어려워지면 일반인보다도 못한 노후를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표님들에게 내 노후 연금만은 지금 미리 미래의 나에게 보내놓으실 것을 권해드려요. 물론 그 돈을 사업에 재투자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게 내 노후까지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반드시 미래의 나에게 투자를 해놓으시라는 거예요. 법인 비용으로. 그러면 이 퇴직금이라는 게요.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법인에서 급여를 받지만 근로자가 아닌 사용인 신분이기 때문에 급여부터 최저임금이라는 게 없고요. 반드시 규정에 있어야지만 급여가 인정이 되고 그 급여가 인정이 돼야 퇴직금 역시 인정이 됩니다. 사업으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이 부분 꼭 체크하셔서 미래의 나의 노후에 미래의 나에게 안전한 연금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앞서서 선행되어야 될 것은 우리 회사의 급여나 퇴직금에 대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명확해야지 급여도 인정을 받고 퇴직금 역시 인정을 받을 수 있고요. 이 개정안은 이미 2023년 1월 1일부터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퇴직금 규정이 잘 돼 있는 회사들 일정 금액 또 오래 우리가 경비가 필요하다면 퇴직금으로 적립을 할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또 하나 바뀐 게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자, 퇴직금은요. 일시소득이기 때문에 종합과세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아까처럼 연금으로 가져가시면 15%, 연금 탈 때 15% 내시면 되는 거고요. 다른 소득하고 합산하지 않습니다. 선택이에요. 내가 합산하겠다. 아니면 나는 분리과세 하겠다. 첫 번째는 연금으로 수령하실 때 15%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시고 두 번째는 목돈으로 받으실 때도 근속 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이요. 상당히 커졌습니다. 대부분 대표님들이 이제 10년이 넘으시잖아요. 과거에 근속 연수만큼 80만 원으로 해주던 것을 10년 초과분에 대해서는요. 80만 원 해주던 거를 이제는 250만 원을 해줍니다. 자그마치 3배가 넘게 인상이 됐어요. 또 20년 초과 근속분에 대해서는 300만 원씩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 공제금액이 컸다가 이제 줄어들었는데 이거는 정말 우리 대표님들에게 유리하게 변경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인 사업자일 때는 퇴직금이 없잖아요. 그런데 법인 사업자한테는 이 퇴직금을 적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 번에 받는 큰 돈인데 거기에서 공제를 또 이렇게 많이 해주니까 세금 부분에서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제가 이번 세법 개정안을 보면서 느낀 게 올해는 확실하게 우리 대표님들 소득 디자인과 퇴직금 디자인을 제대로 해드리고 미래의 나의 노후에 안전한 자금을 확보해 드려야겠다라는 게 제 올해 컨설팅의 핵심입니다. 다음은 이제 벤처기업 스톡옵션인데
자, 기존에 벤처기업들이 스톡 옵션을 이제 직원들을 위해서 주잖아요. 그런데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그거 나중에 올라봤자 세금이 많다. 큰 메리트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제가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안 냈어요. 그 이익에 대해서, 행사 이익에 대해서. 이것도 메리트가 크잖아요. 근데 이게 2억으로 대폭 확대가 됐습니다.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자, 우리가 앞으로 정말 유능한 인재들을 데리고 올 때 적극적으로 좀 이 스톡 옵션을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2억까지 대폭 확대가 됐으니까요. 이 부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세청에서 발행한 중소기업 CEO가 알아야 할 세법 개정안 확정안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미리 다 공부를 했는데요. 여기서 빠진 게 오늘 진행한 거예요. 제가 여기서 다루지 않은 것만 오늘 좀 발췌를 해서 대표님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책자 마지막에 국세청에서 발행한 중소기업 CEO가 알아야 될 세법 개정안 마지막에 2페이지가 있어요. 탈세는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 불법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는 행위입니다. 절세는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입니다. 저희 정혜래 가업승계 연구소에서는요. 안전한 절세를 최우선 원칙으로 합니다.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대표님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EO를 위한 절세 전략 세미나 2월 14일 날 저희 정일기업 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진행을 합니다. 신청은 010-5500-9632 또는 영상 하단에 세미나 신청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내용이나 좀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은 댓글에 적어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해서 영상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들의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